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미국의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이후에 미국 시장도 힘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국내 시장 오늘 더 크게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전장에 비해서 지금 시각에는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고요. 보험주, 금융주들이 상승하면서 금융정책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1,2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 이번 연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남아있는 1월 전략 그리고 올해 전략까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뉴스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뉴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된다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오늘부터 이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문에도 방역 패스가 필요한 건데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필요한 겁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적용 대상이고요. 다만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그리고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은 예외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 혹은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났는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만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즉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방역 패스 시행 전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인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경우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인 만큼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으로 좀 법적으로 제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방역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방역 패스 없이 적용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방역 지침 위반에 따른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방역 지침 패스 없이 적용 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이용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설 운영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용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횡령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횡령액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라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는 횡령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 원어치의 동진 세미캠 지분 392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이전에도 횡령금 550억 원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빼돌렸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놓았고 이후 5차례에 걸쳐 450억 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이 회사 돈 밝혀진 것 외에도 또 다른 돈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으로 좀 돈을 벌긴 했나요? 네,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횡령액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서 이득은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누적되면서 손실이 이어지자 이 씨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진 세미캠에 1,430억 원어치를 투자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에 횡령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주식을 매도하고 금괴와 부동산 등을 매입하면서 횡령의 대부분을 쓴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금 2천억 원대 규모의 회사에서 1,900억 원 정도의 이 네. 횡령이 발생이 된 건데 회사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이 씨를 처음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할 때 신고액이 1,43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550억 원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횡령액은 1,980억 원까지 이제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이 씨는 횡령에 윗선이 개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횡령 사고 관련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고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찰 조사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장중에 1.801%까지 오르면서 기술주의 하락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금리 인상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보험주, 은행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그 밖에 지수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반등세가 나왔지만 낙폭을 크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928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1.31%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지수는 98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저 오늘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위메이즈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솔루션,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훈아나텍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세인 가운데 오늘 특히나 이제 금융주, 은행이라든지 보험업종 중심으로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수급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커진 모습입니다. 환율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부담감이 커졌죠. 큰 힘을 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1.8%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지금 금리 상승세가 좀 이어지자 재차 이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이러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가 지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금리 인상, 금리 상승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이런 금리 상승, 수혜주를 비롯해서 또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런 에너지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이 이러한 좀 금융업종 중심의 좀 시장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객장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내일의 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마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의 또 오후장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민경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시장이 미국발 악재에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네.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목들 리뷰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네. 새벽 시간에는 그래도 양호할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 0.3% 가까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도 약 마이너스 2%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10시를 기점으로 좀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1월 4일 지난주에 이제 브리핑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우림 PTS 종목이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상승 시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지수 낙폭 가져가면서 하루 이틀 조정받다가 오늘 또다시 장중 플러스 17%, 17.83%까지 올라오면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에 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종가를 다시 한번 장중에 돌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종목을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지난주 화요일에 브리핑 드리고 나서 4일 지났는데 2년치 은행 이자 이상의 상승률을 좀 누려보게 됐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12월 28일에 우리 브리핑 드렸던 종목들,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도 RF세미 상한가만 2번 기록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상한가 플러스 15% 이후에 또다시 장중 플러스 23% 기록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로서 장중 돌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12월 28일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대금 터진 날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그러면서 2주 지났는데 오늘 장중 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한 모습이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보유자분들은 행복 실현, 차익 실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아텍 종목인데요. 모아 가다 보면 모두가 이제 상한가를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12월 28일 브리핑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플러스 29% 시세 기록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조정 구간까지 눌림 준 다음 오늘 장중 플러스 27%까지 또 장대 양봉 기록하면서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막대하게 증가하면서 저희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저격해드린 브리핑드린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장중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로봇 관련주들이 탈모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원자력 관련주들 오늘 오전장 우량주들보다 테마주 위주의 수급이 강하게 몰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 상한가를 2번 잡은 종목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SPC 스템스 종목이 우리가 상한가 2번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장중 직전 고가 도달한 모습이어서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내일의 붐에서 이거를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주요한 매물도 뚫어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SPC 스템스, 기아 자동차, 인도 법인에다가 로봇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종가 배팅 권고 드렸고 그 이후에 상한가 플러스 18% 상승 시세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받은 눌림목 구간 8,600원에서 오늘 또다시 장중 11,600원까지. 우리는 어차피 수익 실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플러스 23% 구간까지의 추가 시세를 좀 기록하면서 어찌됐건 대시세 초입에서 잡았더니 알아서 올라가고 빠지더라도 또 올라가더라라는 그런 저력을 보여준 종목이 SPC 스템스 종목이 되겠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은 이렇게 진짜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이 좋은지 정말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일의 붐 함께 하신다면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보석 같은 종목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는데요. 종목은 방송 중에 공개가 되지만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니까요. 함께 이 수익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을지 오늘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찾기도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인가요? 일단은 오늘 네. 사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찾기 쉬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량주들 다 빠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들 뭐죠? 탈모 치료제, 우리 원자력 관련주, 네. 로봇 관련주. 네, 맞아요. 너무나도 수급이 명확하게 한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량주들 강세고 수급이 분산되는 것보다 오늘 사실 종목 선정이 조금 명확했습니다. 그럼 그런 안 좋은 종목들 종목들은 중에서 대시세 초입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 일단 오늘 거의 1,700개, 1,800개 종목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떨어진 종목 제가 보나요? 안 보죠. 안 보죠. 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위치한 종목들 1,800개를 빼고 보니까 좋은 오히려 게 찾기가 더 오히려 쉽더라. 찾기가 더 쉬웠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조금 고민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2,000원대 과거에 공략해서 몇백 % 수익을 과거에 이미 냈었던 종목인데 맞아요. 이제 들어서 또다시 또 대시세 초입이라고 들고 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지만 자,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기업이 큰 그림에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반기문 관련주로 주가가 15,000원까지 시세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자, 여기서 올해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될 거다. 지난해가 아니죠. 우리 코로나 터진 연말에 여기 바닥권에서 중장기 매집하는 걸 공고드렸던 종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2,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3배 폭발했습니다. 네. 거리대금 막대하게 동반되면서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불리는 그 구간, 자, 이 구간, 자, 막대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빵 뚫어내는 자, 이 캔들의 모습 이후에 주가가 6,000원까지 좀 폭발한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의 구간 우리 좀 브리핑을 해보면 자, 과거에 매기가 유입되고 주가가 폭발한 다음에 지금 6,000원 고가 대비 최근 주가 3,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 정책주로 부각이 됐다가 바닥 찍고 2종 바닥, 3종 바닥을 다지고 오늘 또다시 자, 조정 구간에서 그동안 볼 수 없는 거리대금을 막대하게 수반하면서 네, 오늘 주요한 매물 구간을 뚫어내는 구간이 네.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대바닥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가 대비 반토막난 구간에서 또다시 원전 관련된 이슈로 오늘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는 대선전 원자력 관련주, 두 번째는 자, 유럽 연합이 2050년도까지 630조, 680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어디다가 원전에다가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부 진단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40조를 3년 동안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에다 투자한다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 연속적으로 상한가 쳤는데 그렇죠. 240조에 거의 뭐 3배 가까운 68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유럽 연합에서만 원자력 관련된 그런 분야에다가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수적이다라는 내부 진단이 나옴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 정책 플러스 유럽 연합의 그런 친원전적인 그런 발언에 힘입어서 오늘 좀 강하게 장대양봉 매기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좀 모습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기억을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 결과적으로는 반토막난 가격 조정 이후에 또다시 자, 지금 막대한 거리대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네. 구체적인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서 별도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 채팅창에 왜 노란톡에서 가격 전략 얘기해 주냐고 방송에서 얘기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란톡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 번에 알려드릴 수 있지만 또 장중에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자,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아이크래프트가 자, 올해 정정하겠습니다. 1년 전 1월 달 3,500원짜리가 1,500원까지 주가
3배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폭발한 이후에 자, 이렇게 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 네. 편의점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1,5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었는데 3,500원, 4,000원에 1+2주를 살 수가 있었다. 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 자,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한 자,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자, 막대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고가 라인들 한 방에 돌파하면서 대시대 초입의 구간, 즉 슈팅 자리를 만든 네, 그런 기술적 구간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아이크래프트 자, 오늘 대시대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네, 우리 주식시장의 천명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아이크래프트라는 주식이 입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의 포부를 제가 대신 밝혀드립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신공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단은 건설주인데 이게 공공기관, 네. 사기업 등의 그런 여러 가지 토목 건축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회사가 첫 번째 돈을 잘 법니다. 오. 회사가 매출액 조 단위로 나오고 있고요. 자, 올해 자, 1조 5천억, 내년에 2조 원, 1조 9천억 가까운 이제 매출액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제 건설 경기 호황에 따라서 매출은 올해 증가할 것이고 내년에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 1,000억 원씩 이제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 고가 29,000원짜리가 최근 자, 14,000원까지 거의 고가 대비 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자, 과거의 100%의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에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직전의 이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그런 거래대금 같은 부분은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 반토막 난 저평가된 건설주가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관점에서 자, 밑으로 조금의 지지선만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잘 대응하신다면 앞으로 위로 큰 상승파동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견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공영까지 이렇게 알짜인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약간은 가격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소개를 해주신 종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아이크래프트나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 고양이 차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이크래프트가 네. 보면요. 근데 원래 이런 종목은 이제 쌍봉이라고 해서 네. 고양이 귀일 수도 있지만 원래 쌍봉은 네. 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네, 보면 안 되죠. 자, 보시면 네. 자, 고양이 차트를 보면은 이 고양이의 귀에서는 하면 안 되죠. 아, 근데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우리 구간 그리고 저점 확인됐죠, 이중바닥 확인됐죠, 삼중바닥 확인됐죠. 이것은 뭐죠? 자, 고가에서 한계점을 보이는 것은 자, 고가 돌파 못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거는 대폭 나기 시작이지만 바닥에서 하방 경직 보이고 저점 다지고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다? 대시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고양이 차트의 귀 구간 즉 쌍고점에서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차익 실현 떨어져서 이미 주가가 마이너스 60% 폭락하고 거기서 3중 바닥을 다진 지금의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오늘자의 구간에서는 해도 된다. 왜냐하면 저점 다져졌다. 가격 조정 마이너스 60% 넘게 폭락하고 기간 조정 거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내일의 붐에서 민경철 위원님이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방송 중에 질문을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노란톡방 들어보시면 민경철 위원님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고 또 민경철 위원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의 이슈 토픽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시장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의 조기 긴축 예고 때문인지 계속해서 시장은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새해 시작하자마자 최고치 경신했었던 미국 시장도 지금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외 시장 점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미국이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지금 장이 좀 크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3월에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드리면 기존에 풀렸었던 통화를 다시 걷어들인다는 통화 긴축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진행할 경우에 시중 유동성 축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급등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주 금요일 날 1.766%로 해서 상당히 한 2년 만에 가장 높은 그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는 1.8%에 근접할 만큼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급락세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28일 이후에 9거래일 동안 8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가 그냥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근처에서 지금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연말 배달 관련된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시장 그 불안에 따른 매도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수 약세를 이끄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이슈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14일에는 금통위에도 이야기들이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CES 2022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제품을 선보였었고 또 수상도 하게 되면서 존재감이 빛났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내용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지표로 어떻게 삼으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기업이 CES 2022에서 혁신사항을 139개를 이제 획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혁신사항이 623개인데 그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를 수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 가능 분야가 10개. 헬스, 웰리스 분야가 14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분야가 16개 등 이렇게 이제 수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불참사항이 좀 늘어나면서 혁신상의 수상 비율이 좀 더 커진 측면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구글이나 MS, 메타 플랫폼, 그다음에 아마존, 트위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일단 현장 행사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그 격리 조치로 인해서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이제 불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ES 2022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로봇, 모빌리티, 친환경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요 기업 같은 경우도 로봇이나 모빌리티 관련 쪽 제품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R을 통한 이제 자율주행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봇 I라는 로봇 관련된 그러니까 시연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보틱스를 통한 이제 메타 모빌리티,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로보틱스를 합쳐놓은 그런 것 쪽으로 이제 전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여러 참여 업체가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상당 부분 전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향후에는 로봇이나 모빌리티 관련된 분야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이후에 이제 로봇 관련주에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 쪽 부분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그 로봇 기업 내에서 아마 차별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기술에 상관없이 올랐었는데요. 일단 상용화 관련된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선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과 모빌리티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가 하면 바이오 업계에도 이와 관련된 행사가 있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참가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참가한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들썩이기도 하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JP모건 헬스케어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투자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최 측인 JP모건에서 초청을 받은 그런 기업체만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이 선정되는 그런 기업은 회사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0여 개국의 1,500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고요.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이 개최되면서 참여 기업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온라인을 하기 전 20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450개 기업에 불과했었는데요. 올해 1,500기업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30개의 바이오 기업이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주로 이제 다뤄지는 내용이 항암 물질이나 아니면 식이 질환에 대한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여 자체는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내에서 발표하는 회사는 총 이제 6개 기업에 이제 불과하고요. 메인 트랙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관련돼서 SK 팜테크, 그다음에 아시아 섹터로 해서 LG 화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세계 회사가 더 있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몰이가 예전보다 좀 덜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돼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신약 개발이나 개발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을 가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신약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상에 따라서 그 결과도 이제 올해 많이 발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이제 제약회사에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 개발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을 경우에는 수천만 달러, 많을 경우에는 수억 달러 이상의 그런 이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선별화되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에 좀 관심을 두자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증시를 살펴보면요, 이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 시장이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는 이번에 있었고,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느끼긴 어려웠지만 살짝 있었습니다. 살짝 있었죠. 네. 산타 할아버지 이번에 대박이야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산타랠리 끝나면 이제 1월 달에 또 이제 1월 효과를 기대하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결국 두 방이 있었죠. 한 방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우리 목요일 새벽에 네. 12월 FMC 의사로, 그거는 지난주 이미 다 다루신 내용일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일자리 창출 개수는 예상보다 뭐 절반 내에 못 미쳤는데 한 40만 개 나올 줄 알았는데 19만 9천 개. 근데 실업률이 3.9%. 와, 이게 4% 밑으로까지 내려왔으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다? 연준 내에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이라고 인식되는 금리 천천히 올리자. 네. 우리 이러다 다 죽어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여기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뭐였죠? 인플레는 높은데 고용이 아직 그래서 맞아요. 이 완화 정책, 돈 풀기 이걸 갖다가 쉽게 그들이 어렵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왔는데 끝부분에 보시면은 자, 저렇게 수평으로 꺼놓은 저 전고점 근방. 자, 저 부분을 다시 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야, 이거 이중천정 극복하나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 보시면은 거래량부터 MACD, RSI까지 할 것 없이 제가 이렇게 과매도 국면에서는 매도 다이버전스, 과매수 국면에서는 매수 다이버전스 이렇게 해서 좀 돌아설 수 있다 하는 그 신호가 보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시면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에 이번에 저 경쟁에서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의 성장주에서 어디로? 뭐 가치주? 맞아요. 경기 민감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조금 이제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저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빨간색 선을 꺼놨죠. 저점끼리 연결한 거. 자, 저거 이제 오늘 중에 당장 깨지겠느냐?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러기에는 시장도 좀 섭섭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살짝 미국 장이 반등이 나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반등도 저 선을 안 깨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위클리에서는 끝부분에 음봉이 좀 묵직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거는 뭐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닷컴 해서 이제 1, 2, 3, 4위 테슬라까지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미국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이들 들고 계실 만한 종목들입니다. 네. 애플에다가 그리고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이죠. 알파벳 C,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근데 이 지금 이동평균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11월 중순에서 하순 넘어갈 때 그 무렵에 다들 꼭지 찍고 밀린단 말입니다. 밀리고 있어요. 우선 두 가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저 무렵 11월 그리고 12월 저 무렵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11월 30일 날 우리 2822 가던 날 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네. 짜증나서 견디다. 네. 그리고 그때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렸던 얘기가 나 이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국장 안 해. 나 미국 갈래. 주식 안 해. 네. 안 하고 나 때려치고 미국 갈래. 맞아요. 네. 혹시 저게 지금 저 마지막 11월, 12월에 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우리의 매수세였나 하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은 방금 살펴본 애플, 네. 무슨 뭐 엔비디아, 구글 얼마나 실적 잘 내는 회사들이에요. 네. 저 회사들이 지금 저렇게 해서 어떤 거는 61선, 어떤 거는 121선도 물고 내려오는 저런 정도인데, 그러면 실적 못 내는 거의 민주식이나 다를 바 없는 것들은 지금 어떨까 상상이 가죠. 쟤들은 회사 같은 회사예요. 네. 짱짱한 회사예요. 네. 앞으로 안 없어질 회사예요. 그런데 재무제표 뒤져보면은 뭐 우리나 거나 이 동네나 그 동네나 사람 사는데 비슷합니다. 뭐 3년 연속 영업 적자,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 꼭 그런 것들이 상한가 갑니다만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닥시장은 그래요. 그런데 왼쪽 표 보시죠. 환경기사에서 이렇게 저 캡처해옵니다만 아크인베스트먼트, 네. 우리 캐시우드의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펀드에 네. 테슬라 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저거 빼고 나면은 죄다 저래요. 텔라당 무슨 뭐 준비디오 뭐 어쩌고 코인베이스 허당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도대체 돈을 벌어야지. 꿈도 꿈이지만 자 그래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ARKK 저기다가 공매도를 치는 펀드가 만들어진 게 SARK잖아요. 그거는 뭐냐?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빠지는 날은 그건 오르고 저건 오르면 빠지게 돼 있는 그 구조의 펀드가 아까 기사에 보시다시피 2달 만에 30%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수정님 그 하나만 더 봅시다. 네. 서울경제에서 네. 좋은 기사를 냈길래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합니다. 네. 서울경제 신문 보니까 자 연준의 급제동의 미국 내년 초 경기 침체 가능성 이 제목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저런데 누가 얘기한 거냐면 엘레리안 잘 아시죠? 저 빌그로스와 더불어서 저기 핑코 창설했다가 지금은 알리안스 고문이신데 거의 뭐 월가에서는 구루급이죠. 얘기하는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연준이 뭐 다 읽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연준이 지금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은 악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서 네.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톨게이트 앞에 이렇게 속도를 줄여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악셀에서 발을 빼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다 이거죠. 지금의 이 앞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고용이 갑자기 나아졌는데 실업률이 지금 회복이 됐는데 그런 상황.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그래서 이제 또 월가에서의 또 하나 리스크로 삼는 것은 이제 연준이 뒤늦게 좀 급하게 대응하다가 이러다 미국의 경기가 닫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그동안 시장을 즉 증시를 떠받쳐왔던 두 개 중에 하나는 사라졌다. 그 네. 하나가 뭐냐? 연준발 유동성 힘 이거는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거는 뭐냐? 시장을 떠받치는 거.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의 힘입니다. 밀릴 때마다 buy on the dip, buy the dip 하면서 막 사던 네네. 그게 지금 어째요? 2020년 3월 이후로는 좀 밀릴 때마다 사면 다 성공했어요. 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완전 끝났나 싶었는데도 사서 존버하면 다 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과 이 돈들이 아직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떠받치는 두 개 중에 하나의 요인인데 네. 요거는 엘에리안도 모르겠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은 약간은 투자 심리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증시 방향이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이제 1,200원대를 보이고 있고 지금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요. 오늘. 네. 계속해서 지금 매파적인 기조 전환에 이어서 환율의 급등과 함께 또 강달러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추세는 그러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나만 이렇게 보고 잠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제 1감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일간 차트입니다. 딱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야, 이걸 바로 뚫어 싶은 생각이 들죠. 지금 이제 1.7 내지는 1.8까지 왔습니다. 이걸 바로 뚫어 싶은데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도 뭐 1.3, 1.4였는데 1.8까지 왔으면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거 아니야? 이만큼 이자 준다는데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하고 기술적인 아래쪽에 MACD나 RSI를 보면 야, 이거 과매수야. 이 수익률 자체의 흐름이 수익률 좀 하향 안정화될 만한 그림이야. 그게 제 1감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 재료들이 그리고 시장 상황들이 과연 국채 시장에 야, 이 정도 국채 수익률이 올랐어. 이 정도 국채 가격이 싸졌어. 그럼 한번 사볼 만해? 라는 세력들을 얼마나 이렇게 붙들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예요. 뭐냐 하면은 야, 앞으로 금리 오를 일밖에 없는 건 너도 나도 아는데 네. 아직도 인플레 잡힌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다 양적 긴축이라는데 그동안 이 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까지 그렇게 했던 제일 큰 이유는 연준이 오만 거 다 사줬잖아. 네. 국채도 사주고 모기 채권도 사주고 회사.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빠르면 내년 여름 전에 양적 긴축까지 한다는데 싶으니까 그래서 저게 만약에 이러다가 조만간에 2% 우리 저 무렵 저기 왼쪽 부분에 1.7, 1.8 갔을 때도 굉장히 그때 쫄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때 쫄면서 나스닥 흔들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이 너무 높아졌다. 분모가 커졌다.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이러다가 이게 지금 여기서 안 막히고
2% 넘었으면은 조금 쇼킹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고 달러가 지난 주말 슬쩍 좀 밀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 일간 일목균형표 보시죠. 달러 인덱스 일간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 딜러들은 선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금 96, 97 근방에서 달러 인덱스 기준 거기서 버둥버둥거리고 좀 밀립니다만 우리 환율도 사실은 지난 주말 차트긴 한데 보시면은 그동안 살펴보던 대로 이등변 삼각형 패턴에 이렇게 위에가 열렸습니다. 네. 위에가 열린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뭐 급하게 올라가긴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과연 환율이 고점을 받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이 확실하게 돌아서 준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은 지수는 자꾸 조금 흘러내리고 환율은 조금 뭐 2, 3원씩, 1, 2원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전일 대비 오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오늘도 아침에 NDF-시세 따라 97원, 98원까지 갔는데 자꾸 이게 1,200원으로 되돌아오잖아요. 네. 조금씩 이렇게 숨통 조이기가 네,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준의 이 긴축 발표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움직이는 건지 그 가상화폐 하락의 배경이랑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주말 사이에 무슨 카자흐스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글쎄요. 굳이 뭐 가상화폐가 힘을 못 내는 걸 갖다가 카자흐스탄에서 무슨 뭐 정변이 일어나고 거기서 카자흐스탄에 중국에 있다가 그냥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간 그 채굴 가상화폐 채굴하는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 중단됐어. 인터넷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게? 채굴하는데 뭐 갖다 붙인 이유가 없고 그거는 말도 안 걷고 카자흐스탄도 어지간히 해먹었더만요. 그 한 30년 대통령 해먹었다는 양반이 그 일가 친척하고 뭐 주변에 한 100몇십 명이 그냥 뭐 나라의 부 한 5, 60%를 갖고 있나 보던데. 자, 지금 그거보다도 가상화폐 시장은 우선 이 연준발 긴축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힘을 그걸 주는데 그걸 떠나서 이 가상화폐 시장은 특히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진짜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경고라기보다도 이러지는 마셨으면 싶은데 작년 말에 벌어졌던 뭡니까 산타 플로킥 하는 저 통화 가상화폐 네. 저 벌어진 해프닝 아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시죠. 저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저 10억원 이름이 플로키 아닙니까? 그때 플로키 해가지고 얘 요렇게 자는 모습 한번 올렸더니만 막 난리치고 했는데 저 사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쟤한테 저 산타복 한번 입혀서 사진 올렸다고. 예? 아까 그 꼴이 났던 겁니다. 무슨 뭐 18,000포인트가 올랐네. 2만 포인트가 올랐네. 200배가 올랐네. 자, 그러면 저 무슨 놈의 뭡니까 저 산타 플로키라고 하는 저 통화 그 이후에 같이 흐름은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저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겠어요? 아무 근본도 없는 뭔지도 모르는 저놈이 이제 머스크 트윗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런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걸 갖다 지금 투자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냥 뭐 세월 보내고 계신 겁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 저기다 청춘을 보내세요? 네. 왜 저기다 배팅을 하세요? 저기 뭔지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 비트코인 보시죠. 비트코인 오늘은 당장 안 빠질 겁니다. 왜? 저 밑에서 빨간색 하나 올라가는 거 있죠? 네. 빨간색 하나 올라가는 거. 빨간색 위에 이렇게 또 검은색으로 꺼놓은 거. 저건 이제는 검은색은 이제 저항선이고 이제 올라가도 저 선에 걸리면 또 턱턱 막힐 거고 그 얘기입니다. 오늘 당장은 저선 우상향하고 있는 저점끼리 연결한 저선 기대서 더 밀리게 하겠으며 당장 4만 불이야 깨겠습니까만 저게 문제는 저 선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만 1,000불을 갖다가 지키기만 해도 성공인데 이게 한 1, 2주 후에는 4만 1,000불에 가만히 있어도 저 선 밑으로 흘러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째서? 그게 또 시장의 속성입니다. 선 깨지면은 또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게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 선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거나 가상화폐 모르겠습니다. 머스크가 바빠졌네요. 어차피 결자해지 차원에서 비트코인도 살리고 도지코인도 살리고 산타 플로키도 살리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전기차야 알아서 만들어질 거니까 이 시장 머스크가 해결해야 됩니다. 네. 네. 증시도 쉽지가 않은데 또 가상화폐 시장까지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조언도 좀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